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21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거래량 증가, 살아나는 분위기.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대출 제한이라는 찬물이 끼얹어집니다. 이 반복의 시간, 왜 계속 지속되는 것인가요? 작년 9월 달부터 대출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대출 총량제 때문에. 올해 언제부터 제한되나요? 4월 달부터 바로 제한입니다. 왜? 작년에 서울의 거래량 6, 7, 8 이렇게 쭉 늘어났던 이 거래량 올해는 당겨서 뭐 2, 3, 4 이렇게 땡겨버리니까 돈 대출 다 땡겼어요. 더 이상 땡길 돈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 땡길 돈으로 지방 미분양 병도 매입하면 그거 다 매입할 돈도 안 될 겁니다. 서울은 날아다닌 한 주였고요. 부산 제법 큰 반등이 보입니다. 부산 제법 반등했습니다. 자, 1년 대출 가용 한도가 60조 정도라고 합니다. 월별 기준으로 5조 정도면 그 만땅입니다. 24년도에 우리 9월달 넘어서면서 대출 한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 거래량이 이 제한선입니다. 제한선.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상태. 오히려 더 그 거래량에 반토막 나는 시간이 5년은 가야지. 5년은 가야지. 가계부채가 더 이상 늘지 않고 내수가 조금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기는 요원해 보인다. 누가 죽던 하나는 죽어나가야 되는 시장. 자, 금리가 낮아진다. 그러면 또 날아갈 거라는 이런 또 기대가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진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만큼 사람들은 빨리 대출을 땡겼습니다. 하지만 한도는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대출 한도가 소진되어 버리면 또 그의 부동산 시장은 빨리 끝나버립니다. 자, 국가부채 6,200조, 가계부채 얼마가 늘었냐면은 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하는 현상을 수반하려면 21년도 분위기가 아직 부산도 식기 전이고 서울도 식기 전이죠. 1년 동안 가계부채가 무려 200조나 증가했습니다. 23년도 어땠나요? 가계부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왜? 금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금융권에 빌린 돈 마구잡이로 막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4년도에 아마 60조 정도 돈을 빌렸을 것이고요. 가계부채가 증가했을 것이고, 그리고 25년도 또한 요 정도로 제한선이 걸려 있습니다. 60조라고 명시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적을 수는 있어요. 더 많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24년도 이 분위기하고 비슷하다면 이미 거래량, 서울 거래량 3월의 거래량은 지금 추세로 나가면 9천 건도 넘을 것으로 시뮬레이션 됩니다. 물론 갑자기 토호제가 다시 확대 재지정되면서 거래량은 다시 줄어드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어요.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더라도 다시 거래량이 더 많이 증가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땡겨 써버리면 D가 없습니다. D가 없어요. 온통 은행들 대출 다 조여맬 거예요. 부산의 거래량 요 수준 있죠. 요 수준 많으면 요 수준. 더 이상 과거 같은 이 빚을 얼마인가요? 가계부채 200조 증가하고 이런 시절처럼 대출 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답니다. 3천 건이야 빙하기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 측면에서는 늘 빙하기일 것이다. 대출 총량제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자, 돈 많이 풀렸죠? SC제일은행 바로 담보대출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도 오늘자 뉴스, 어제자 뉴스 캡처했는 거네요. 하나은행도 서울 유주택자 주담대 중단, 바로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집값 잡기 안 한다고 했는데, 손대기 시작했죠. 토호제 다시 확대 재지정해서 묶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 뉴스 제목, 어느 신문사? 머니투데이. 저는 어떤 수단인지 내용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 쿠팡 연결해놓고 과자 부시리기나 묻고 살기야. 저 묻고 살고 싶습니다. 링크 좀 이용해 주시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링크를 이용하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뭐 뉴스 같은 거 보다가 갑자기 쿠팡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변식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천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쿠팡을 검색해서 들어간다? 그 또한 네이버를 도와주는 겁니다. 꽃부시래기를 저도 좀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늘 지원해 주시는 분 임지영님, 해나김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매도 물량 63,000 뉴 노멀. 연말이 되면 7만도 각오해야 된다. 전세 물량 연초 대비 거의 횡보라고 보면 되는 정도. 예, 월세 물량도 횡보 속에 약 감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의 2월 거래량 벌써 2,000건을 뛰어넘었고요. 자,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자, 2,100건 정도, 2,100건 정도까지도 거래량 많으면 나올 수 있는 상태. 하지만 3월의 거래량 2,800건. 작년 최고 거래량이 2,700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펌핑됐다. 한번 팍 살아났다. 대출 다 땡겼었다. 그러면 D가 힘이 없다. 그런 겁니다. 정말 22년을 재현하려나? 제 이 시뮬레이션에는 이 까만 숫자, 제가 이거 부끄러워서 안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돈이 풀렸을 때 60조 정도 되는 돈이 풀렸을 때 요 정도 거래량 나올 것이다. 예, 요렇게 해서 같이 산정한 결과거든요. 그럼 요때 거래량 땡겼으면 나중에 거래량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출 총량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일본도 예, 대출 총량 제한, 전체 부채가 늘어나는 것 중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뭐 가계부채 집 산다고 90% 비율, 너 나머지 대출 10%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대출 비율이 늘어나는 것만큼 가계대출들도 증가할 수 있게 이렇게 주담대도 증가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면서 이쪽으로의 과도한 돈의 쏠림을 막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막혀 있어요. 언론에서 좀 대출 총량제다. 더 이상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것을 뉴스에서 좀 많이 내보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집값이 과거처럼 그렇게 오르기 힘들구나. 거래가 과거처럼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힘들구나. 좀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제 같은 일개 쿠팡 뽀시래기나 먹는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서울의 고가 아파트 거래되고 건당 거래대금은 올라갔지만 부산의 거래량 살아나고는 있지만 이 건당 거래대금이 작년 4억 4천 이런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비싼 아파트 거래 많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자, 요렇게 대출 총량 제한이 걸리게 되면 자, 요렇게 트랩에 걸리게 됩니다. 요걸 몇 번 경험하게 되면 학습 효과로 인해서 올해도 부동산 가기는 글러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또 이런 시기. 아직까지는 요런 시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중간 단계 정도 충분히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다. 고가 아파트 비중 조금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확실히 좀 살아났어요. 하지만 그만큼 돈을 많이 땡겨갔을 것이다. 자, 실거래 가격 오늘자 46평 3호 가든맨션 11억 거래. 고점 대비 40% 이상. 물론 직거래 아니었더라도 뭐 하락률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입지에 따라서 조금 더 9억을 훨씬 더 넘어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자, 2년 4년 지나면서 이제 손바뀜 일어나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이 4,000세대 정도 되는 곳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아파트들 6, 7, 8억 이런 것들 사면서 자기 돈 다 해가지고 사는 사람 잘 없잖아요. 고점 대비 40%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요에카노 우야노 그리고 강호발님 목소리가 귓가를 두드립니다. 그저께 영상 제목이 아파트만 셀이 짓는다 그랬던가 뭐 별반 시각은 다르지 않다 여전히 요런 것들 앞으로 보면 말이 워낙 길게 해서 실거래 가격은 빠르게 지나갈게요. 네. 여러분 돈보.co.kr 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가격 순으로 쫙 정렬되어 있어서 보기 좋습니다. 물론 아파트미 요 사이트 이름 바뀌었죠. 옛날 아파트 투미였는데 아파트미로 바뀌었는데 이 또한 실거래 거래량을 확인하긴 좋다. 하지만 이게 가격별로 이게 안 됩니다. 왜? 이것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여기 광고 이미지도 뜨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실거래 가격을 말로만 털어버렸네요. 아파트비나 아니면 돈보 사이트 이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이용해 주시면은 더욱더 좋겠습니다. 오늘 가격 정보 아이고야 그래도 빠르게 한번 다시 한번 쭉 상단부터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보시죠.
많이 떨어지는 거 한 번씩 보고. 자, 요 정도까지, 예, 요 정도까지 짚어보고. 분양권 거래도 뭐 특이한 현상 없음. 이상한 게 요때 되면 거래가 거의 막 신고가 예전에는 뒤늦게도 좀 있었는데 갑자기 요때 되면 거래가 예, 거의 신고가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태. 전세 시장 1월 달에 요 대출 막혀 있을 때였죠. 거래량 없다가 좀 살아났다가 요 3,300, 3,500, 3,300, 3,500. 요때하고 비슷한 수준? 딱히 전세 거래가 뭐 월등히 많고 그렇진 않습니다. 뭐 전세 거래가 많아지려면 경제도 좋아지고 젊은 사람들 좀 결혼도 많이 하고 뭐 요런 수요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결혼할 만한 세대들은 좀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집을 사는 길을 택해버리고 예. 좀 여유가 안 되는 사람은 아예 비혼을 택해버리고 시간만 자꾸 올라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좀 이 젊은 사람들한테 좀 살구녕도 좀 열어줘야지 그 여러분들 집값을 올릴 수 있거든요. 자, 평균 전세 가격 3월달 아직 거래 건수가 많지 않아서 크게 의미는 없고 뭐 작년과 비슷한 수준 크게 뭐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전세 상승률이 거의 1년도 넘었을 거예요. 상승했다는 것이. 근데 이 평균적인 거래 금액으로 봤을 때는 뭐 대단치 않더라. 그냥 오늘 요 정도까지 마칠게요. 네, 4억 이상 전세 사는 사람 비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야지 집값을 올릴 수 있는데 고가의 전세 살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수로 아파트 값이 오를까요? 월세 거래 2월 달은 1월 달에 많이 부족했던 거래량 2월 달에 어느 정도 좀 회복하고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뭐 월세 가격이 오릅니까? 예, 보증금이나 월세 요 평균 가격이나 수준을 봤을 때 그런 거 없어요. 전세 폭등, 월세 폭등, 매매 폭등 없다. 시장 감사합니다. 시래기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